단기 목표에만 맞춰서 살면 장기적인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어렵고 힘들고 거북스러운 일들을 오늘 기꺼이 해낼 줄 알아야 한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이런 일들이야말로 미래에 기하급수적인 성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당장 내일은 그 결과가 눈에 띄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변화도 미미해 보일 것이다. 그러나 5년, 10년, 30년 뒤가 되면 눈부신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조금씩 성장해온 시절을 떠올리며 스스로 일궈낸 일을 감사하게 여길 것이다. 큰 목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불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작고 섬세한 단계들이 모이면 거의 모든 일이 가능해진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롱게임, 지은이 도리 클라크, 옮기니 김현정, 발행 다산북스입니다. 단순히 길게 보는 것만으로 당신의 경쟁자는 사라질 것이고 성공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지금의 실패에도 의연할 수 있는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법. 월스트리트 저널 베스트셀러 롱게임. 롱게임은 단기 목표와 그 결과에만 함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들로 삶을 채우고 여유롭게 나만의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저자인 도리 클라크는 하버드, 스탠퍼드, 유펜 등 명문대 경영대학원 교수, 싱커스 50에 선정된 경영 컨설턴트, 마셜 골드스미스 리딩 글로벌 코치 어워드 1위를 수상한 커뮤니케이션 코치, 그래미상을 수상한 재즈 앨범 프로듀서, 토니상 수상작의 투자자, 다큐멘터리 감독, 수십억 대의 사업가 등 다양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평생 하나도 이루기 힘든 성과지만 단 한 사람이 그것도 젊은 나이에 모두 이루어냈다는 점이 놀라운 점입니다. 저자는 그 비결을 롱게임으로 꼽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간을 조금씩 투자하는 것. 이 간단한 루틴만으로도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이 책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실전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하룻밤에 이루어지는 성공은 없다. 이 책의 목표는 장기적인 성공에 이르는 길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의미 있는 삶의 문을 여는 열쇠, 즉 성공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 경제적 성공은 많은 사람의 목표다. 그렇지만 그것이 유일한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지 폭넓게 생각한 다음 그 고민을 삶에 녹여내야 한다. 둘째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즉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체계적이고 끈기 있게, 신중하게 작은 보폭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결국 도착할 수 있다. 처음에는 진척이 느리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로 누적되어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롱게임을 하면서 단기적인 만족을 지향하고 불확실하지만 가치 있는 미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일은 쉽지 않다. 하지만 쉽고 빠르고 피상적인 것이 우선시되는 세상에서 의미 있고 지속적인 성공을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이다. 이 책에서 나는 장기적 사고를 뒷받침하는 주요 개념과 전략을 공유할 것이다. 내 인생을 통해 직접 실험하고 수백 명의 고위급 임원과 기업가들을 코칭하면서 검증해낸 것들이다. 누구나 머리로는 성공의 끈기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안타깝게도 지금의 사회는 쉬운 것, 보장된 길, 그 순간에 멋져 보이는 일을 택하는 쪽으로 우리를 밀어넣는다. 롱게임은 그와 반대로
장기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책이다. 미래를 불안해하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조차 가장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무의미하고 지루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작지만 단단한 걸음을 내디디면서 목표를 성취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를 위한 실용적인 도구를 소개하는 건 덤이다. 롱게임을 한다는 것은 타인에 휩쓸리지 않고 나만의 삶을 살겠다는 결정이다.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 읽는 사람이 없더라도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아이디어를 실험하며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들을 조금씩 늘려가는 일들이 필요하다. 당장 오를 수 있는 무대가 없더라도 연설 수업을 듣고 발표를 더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 내세울 게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더라도 네트워킹 행사에 참석해 시야를 넓히고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일주일, 한 달, 심지어는 1년이 지나도 스스로 성장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다. 큰 목표는 짧은 시간에 이루기 어려운 게 당연하기 때문이다. 대신 매일 조금씩 체계적으로 한 걸음씩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 보면 아무리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라도 달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시기 또한 생각보다 더 빠르게 올 수 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나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는 이미 경험했다. 이제 당신의 차례다. 자, 이제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롱게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4시간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가? 첫 단계로 데릭 시버스의 이야기를 참고해보자. 시버스는 뮤지션으로 커리어를 시작했지만 CD 베이비라는 온라인 인디 음악 기업을 세우면서 기업가가 되었다. 2008년에는 기업을 성공적으로 키워 매각했다. 이후 그의 행보는 다른 기업가들처럼 황급히 새로운 스타트업을 시작하거나 투자에 뛰어드는 게 아니었다. 오히려 사업과 멀어졌다. 그는 현재 싱가포르, 뉴질랜드, 영국 옥스퍼드 등에 거주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글을 쓰며 보내고 있다. 시버스에게는 바쁜 것이 높은 지위를 상징하지 않는다. 반대로 노예와 같은 상태라고 생각한다. 탈진, 패닉 상태에 빠져 너무 바빠를 입에 달고 사는 전형적인 현대인의 삶을 저는 몹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내 삶에서 주도권을 놓치고 있는 기분이 들어요. 아주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보니 그중 몇몇은 차분하고 심지가 있고 동요하지 않으면서 주의력이 좋았어요. 그들은 주변의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죠. 저는 그런 삶을 원했습니다. 우리가 동경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이 첫 단계로 나아가는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적어도 무의식적으로 바쁨을 숭배하는 것은 멈출 수 있다. 일정을 자유자재로 통제하고 중요한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을 존경한다고 하더라도 나 역시 당장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다.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적은 직종에서 일하더라도 자신이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요청을 받고 있을 확률이 높다. 점심이나 저녁 식사 초대, 줌 회의, 프로젝트 회의, 팔로업 회의, 브레인스토밍, 조언이나 소기 요청 등 요구하는 것도 다양하다. 따라서 몇몇 요청에는 어쩔 수 없이 거절해야 한다. 전부 응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공백을 만들기 위해 모든 요청을 거절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런 생각부터 떠오르지 않는가?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면 어쩌지?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닐까? 당연히 쉽지 않다. 거절하기가 롱게임의 규칙 2가 된 것에는 이유가 있다. 심지어 좋은 제안도 거절해야 할 때가 있다. 중요한 것은 무의식일지라도 바쁨을 숭배하면 우리가 내리는 결정 역시 그 방향을 따를 거라는 점이다. 바쁨의 미신에서 벗어나 내 시간의 주인이 된다면 내가 원하는 일정으로 달력을 채울 수 있다. 그리고 목표가 명확할수록
일정을 통제하기가 쉬워진다. 가장 중요한 목표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계획하고 생각하는 능력을 얻었다면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그에 맞는 선택을 내릴 용기가 필요하다. 하루 24시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멀티태스킹 전략. 중요한 일을 위해 전략적으로 시간을 쓰려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질문을 해야 했다. 첫 번째 질문. 낭비되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누구에게나 일주일에 168시간이 주어진다. 나 또한 인터넷 화면을 스크롤하면서 시간을 낭비한 적도 있었다. 반면 멀티태스킹을 통해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면서 일주일에 추가로 48시간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사람들이 자주 비판하곤 하는 잘못된 멀티태스킹은 병행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일을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컨퍼런스 콜에 참석해 이메일을 쓰는 식으로 말이다. 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서 논리적인 문장을 작성하기는 어렵다. 반면 상호 보완적인 두 가지 일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좋은 멀티태스킹도 있다. 예를 들면 헬스장에서 운동하면서 오디오북 듣기,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엄마에게 전화하기, 비즈니스 고객과 연극 공연 관람하기 등이었다. 시간 추적 기록을 했을 때 이렇게 적절하게 두 가지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한 경우 2번으로 나누어 적었고 따로 30분씩 기록했다. 엄마와 통화, 요리처럼 말이다. 이런 시간만 합쳐보니 한 주를 기준으로 기대한 것보다 29%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었다. 추가로 평상시에 하는 활동들을 최적화하는 동시에 무용하게 보내기 쉬운 한가로운 시간을 찾았다. 이 시간에 무엇을 하면 좋을지 알아보기로 했다. 예전에 러시아 상트페르트부르크에 갔을 때였다. 여행 첫날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탐험을 하는 동시에 시차로 무너진 바이오리듬을 회복하고자 러시아에 얼마 안 되는 햇볕을 쬐고 있었다. 나는 배고프고 졸리고 집중력도 흐려진 상태였다. 다시 말해 어느 모로 보나 섬세함을 요구하는 작업에 적합한 상태가 아니었다. 이메일에 답장을 보내는 일조차 힘들게 느껴졌다. 그 상태에서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다가 갑작스레 영감이 떠올랐다. 카페 주인에게 펜과 종이를 부탁했다. 비행기에서 읽은 피터 드러커 에세이집의 내용과 머릿속에서 막연히 맴돌던 아이디어들이 통합되기 시작했다. 마셜 골드스미스의 멘토인 피터 드러커는 위대한 경영 이론자이자 전략적 사고의 대가였다. 책을 읽고 떠오른 영감에 따라 아래 질문들을 적어 내려갔다.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 80%의 결과를 내는 20%의 활동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만해도 되는 일에는 무엇이 있는가? 나를 제약하는 것들을 나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나의 가설은 무엇이며 이 가설들은 나의 행동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다음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몇 장이나 썼다. 이 메모들은 이듬해의 유용한 전략적 방향이 되어 주었다. 한번 해보길 바란다. 너무 피곤한 나머지 마비된 것 같이 느껴지던 두뇌는 한편에서 드러커의 책 내용을 소화하며 내 삶과 사업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처리 과정을 통해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할 수 있으며 많은 양의 정보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 이것이 내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산책하는 동안 겪은 일이기도 했다. 시차로 고생할 때가 이듬해를 위한 전략적 계획을 짜기 이상적인 상태라는 걸 내가 알았을 리 없다. 그저 직감에 따라 그냥 흘려보낼 수 있었던 시간을 활용했을 뿐이다. 이런 틈새 시간의 활용은 적은 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이끌어내도록 도와준다. 전략적으로 시간을 쓰기 위한 두 번째 질문. 어떻게 하면 일을 한 번 하고 10번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블로그 포스트를 하나 만들고 이것을 다른 소셜 미디어에 공유하는 것이다.
페이스북에 블로그로 연결되는 링크를 걸어두고 트위터에는 발췌한 인용글을 공유하고 인스타그램에는 관련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축약한 짧은 글은 링크드인에 발행한다. 노력을 조금만 더 들이면 하나의 글을 쓰는 노력의 단 10%로 최대한 많은 소셜미디어에 배포해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내 글을 노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은 포스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에 활용할 수 있으나 우리는 이를 다방면으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가지 일을 한 뒤에 멈춰선다. 아주 힘들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은 더더욱 그렇다. 한 번의 활동을 지렛대로 이용해 하나 이상의 가치를 끌어낸다면 시간도 노력도 절약되고 생산성은 높아져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우리는 시간과 일정 앞에서 무기력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럴수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이 마비된다. 하지만 우리는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시간 제약을 뛰어넘어 새로운 방식으로 일할 수 있다. 하나의 돌을 던져 2마리 이상의 새를 잡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이해하고 효율이 높은 방식으로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성공이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모두 안다.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나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마주치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곱씹는다. 이성적으로는 중간에 헤매거나 실패할 수 있고 출발부터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출판사 12곳에서 J.K. 롤링의 해리포터를 거절했던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닥치리라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게 문제다. 물론 나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학 시절 나는 뛰어난 학생이었다. 그리고 교수라는 직업을 동경했다. 종일 책을 읽고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걸로 돈을 받다니 실로 멋진 직업이 아닌가. 그에 매료된 나는 학계에서 커리어를 키워나가기로 결심했다. 하버드 대학교 신학부 신학전공 석사 과정을 수료하고 박사 과정에 입학하기 전까지만 해도 성공할 수 있으리라 여겼다. 결과는 달랐다. 박사 과정에 지원한 모든 학생이 거절당했다. 우편함에 들어있는 얇은 불합격 봉투를 봤을 때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나에게는 플랜 B가 없었다. 그런 게 필요하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 나는 듀크 대학교 퓨과 경영대학원과 콜롬비아 경영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지구상 거의 모든 대륙에 존재하는 최고의 경영대학원에서 강의한다. 실제로 나는 쓰고 말하고 생각하고 학생들과 교류하는 일을 좋아하고 잘했다. 어렸을 때 생각한 진로가 틀리지 않았던 것이다. 기업 입사나 박사과정 입학처럼 심사관이 있는 경우 확신을 주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단기적으로 거절당하기도 하고 실력을 인정받지 못하기도 한다. 블로그나 팟캐스트처럼 심사관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룻밤 사이에 성공하는 일은 거의 없다. 청중을 구축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어떨 때는 일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건지 아예 안 되는 건지 판가름하기가 어렵다. 우리는 권위 있는 사람들이 자격 있음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일에 너무나 익숙하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들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론 역시 자신의 책 기획안이 연속으로 퇴짜를 맞자 이렇게 생각했다. 최종 통보라는 생각, 끝이라는 느낌이 들었죠. 온 세상이 저에게 이 책을 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로요. 그러나 탁월함은 결국 빛을 발한다. 아무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나 심사관이 당신에게 필요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계속해 나가는 끈기가 필요한 이유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하나가 아니다. 데이나 델 발은
노스다코타의 작은 도시에서 자랐다. 그녀에게 연기는 하고 싶었던 전부였다. 연극에 처음 출연했을 때가 6살이었어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죠. 대학교에서도 주변의 찬사를 받으며 연극을 전공했다. 졸업식 다음 날 친구와 여름 공연을 위해 유타로 향했다. 그 후 함께 LA로 옮겨 할리우드에서의 커리어를 시작할 계획이었다. 모든 일이 생각대로 흘러가는 듯했다. 일주일 후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렇게 충격적인 일은 이제껏 제 인생에서 일어난 적이 없었죠. 싱글맘이 된 상황에서 LA로 갈 수는 없었어요. 내가 원하고 이루어온 모든 것이 그렇게 끝나버렸어요. 때로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꿈이 짧게 끝나버리곤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들이 5학년이 되자 데이나는 1년간 교사 일을 쉬면서 안식년을 갖고 LA에 가서 근방에 있는 학교들을 방문했다. 그들은 자금이 부족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었다. 한 번밖에 없는 아들의 학창 시절을 내 꿈을 위해서 희생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불공평한 일처럼 느껴졌어요. 그녀는 좀 더 멀리까지의 생각을 확장해 보았다. 실제로 내 꿈을 이루었다고 해보자. 캐스팅되어 세트장에 새벽 4시까지 나가야 한다고 말이야. 그럼 9살짜리 아들은 누가 돌봐주지? 여기엔 아는 사람도 없는데. 해결책을 찾지 못한 그녀는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다. 표면적으로 그녀의 꿈은 끝장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생각했다. 확실히 이곳은 이스트 할리우드가 아닌 노스다코타와 미네소타의 접경 지역일 뿐이다. 여기서는 나의 창조적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녀는 방법을 찾아냈다. 미니애폴리스의 지역 공연 행사를 알아보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오디션을 끝내주게 잘 해냈다. 6개의 지역은행과 한 대형 병원 시스템을 위한 성우 일도 했다. 그녀의 상징적인 역할이 된 노스다코타주 관광 캠페인 노스다코타의 얼굴로도 활약했다. 가끔 자전거를 타고 벨리시티의 다리를 건너요. 메도라의 베드랜드 국립공원에서 등산도 하죠. 그리고 파고에서 쇼핑을 하고요. 7년 내내 사냥과 낚시 안내서 표지에 실리기도 했죠. 물론 사냥이나 낚시를 하지는 않아요. 한마디로 연기인 셈이죠. 데이나가 이렇게 연기자로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한 단체를 직접 운영해 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은 것이다. 아트 파트너십이라는 작은 비영리 단체로 150개의 예술 관련 비영리 단체와 사업체들을 대변하는 곳이었다. 그 후 10년간 그녀는 아트 파트너십의 전무로 일하면서 지역 내 모금 활동, 소통, 예술 지원 활동 등을 하며 예산 규모를 4배로 키웠다. 데이나는 결국 LA로 가지 못했다. 대신 20대가 된 그녀의 아들이 그곳에 살고 있다. 연기자는 아니고 엔지니어다. 데이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원칙을 알 수 있다.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목표에 도달하는 길은 하나가 아니라는 것.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것을 말이다. 그녀는 메릴 스트립 같은 배우가 되지는 못했지만 실패한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길을 찾아 연기자가 되었고 지역의 예술 활동을 지원했다. 뉴욕이나 LA로 이사 갔던 많은 친구들보다 경력으로는 훨씬 크게 성장했죠. 친구들은 수년간 거절을 견뎠지만 결국 원하는 일을 하지 못했다. 반면 데이나는 지역 예술계에서 다방면으로 활약하고 있다. 지금 할리우드에서 출연 요청을 해온다면 데이나는 당연히 가겠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할리우드의 러브콜만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원하는 인생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모교인 미네소타 주립대학교 무어헤드 캠퍼스에서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에 관해 가르치기 시작했다. 또한 영화 시나리오를 쓰고 있으며 연설과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는 방식들을 찾는 중이다.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어디에서 일하느냐가 중요한가요? 옆집에 사는 사람과 일할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은 뉴욕에, 다른 한 사람은 파고에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처음 계획한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다. 선택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얼마나 똑똑하고 자격이 있는지에 관계없이 예상치 못한 일들은 일어난다. 애플에서 일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한 번의 거절로 영원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실패가 된다. 대신 그 경험을 통해 다른 기회를 모색할 수도 있다. 다른 빅테크에 지원한다거나 차세대 애플이 될 창의적이고 디자인을 중시하는 스타트업에서 일할 수도 있다. 아니면 애플이 일하는 방식을 연구해 기사나 책, 대학원 졸업 논문을 쓸 수도 있다. 모르는 사람이 나를 고용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처럼 통제 밖의 요소에 자신의 평가를 의존하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동시에 여러 갈래의 길을 만든다면 임의의 문지기로부터 힘을 되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데이나가 알려주었듯 목표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갈래라는 걸 잊지 말자. 주행 가능 거리를 알자. 앞에서 만난 데이브 크레인쇼를 기억하는가? 그는 대학 시절에 적은 시간만 일하며 높은 연봉을 받겠다는 워라밸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가 같은 수업을 듣는 친구들로부터 비웃음과 충고를 들었다. 20여 년이 지나 데이브는 성공적인 사업을 일궈낸 덕택에 일주일에 30시간만 일하고 1년에 2달간 가족과 휴가를 떠나는 생활을 한다. 최후의 승자가 된 것이다.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 비결은 주행 가능 거리에 있다. 자동차를 떠올려 보라. 요즘에는 많은 자동차가 가스가 떨어질 때까지 몇 마일을 더 갈 수 있는지 알려주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이것은 기업인이나 전문가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지금 하는 일에서 자리를 비워도 업무가 차질 없이 돌아갈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매일 24시간 직접 일하지 않아도 사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시스템화 해두었는가? 과로하는 전문가들이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는 너무 큰 목표를 그것도 너무 빨리 이루고자 한다는 것이다. 데이브가 1년에 2달간 휴가를 간다는 말을 듣고는 자신도 바로 따라하고 싶어 한다. 나라고 왜 못하겠어? 하지만 이것은 너무 크고 비현실적인 목표다. 현재의 주행 가능 거리를 파악한 뒤 점차 목표를 키우는 전략이 필요하다. 어느 해의 여름, 에디론덱 산맥을 여행하면서 정신이 나갈 뻔한 일이 기억난다. 핸드폰이 안 터지는 곳이 많았으므로 이메일을 제대로 다운로드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매일 시내까지 운전해 메일을 확인하곤 했다. 당시 나의 주행 가능 거리는 명백하게 18시간에 불과했다. 별로 인상적인 숫자는 아니다. 결승선을 보면서 시작하라고 데이브는 제안한다. 하루 중 언제 멈출지를 정해둡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멈출 수 없다면 마라톤을 뛸 준비가 아직 안 된 겁니다. 만일 매일 저녁 7시 30분에 업무를 마친다면 7시로 당길 수 있는지, 다음에는 6시 30분으로 앞당길 수 있는지 궁리하자. 이것은 궁극적으로 바이오리듬을 재구성하는 일이기도 하다. 올빼미형이라면 하루 정도는 새벽 6시에 억지로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피곤한 나머지 습관으로 자리 잡지는 못할 것이다. 점차 몸에 적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확고한 신념도 중요하다. 일을 딱 멈춰야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멈출 거야. 하는 식으로 말이다. 데이브는 이렇게 설명한다. 물론 시간 안에 다 끝낼 수 없는 일을 마주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내리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가치가 낮은 일들을 거절하거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죠. 이렇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면 실력은 늘고 사고는 기민해진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을 멈추는 능력을 갈고 닦으면
데이브가 일주일에 오아시스라고 부르는 여백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은 스스로에게 주는 작은 휴식이자 리셋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다. 매주 금요일 1시간 혹은 한나절이면 될까? 데이브는 일하는 날엔 어김없이 짧은 코미디 영상을 보는 것으로 휴식을 취한다. 속도감 있게 업무를 진행하느라 쌓인 스트레스를 짧은 웃음으로 풀고 한숨 돌리는 것이다. 일이 끝난 후에 휴식 시간이 기다리고 있음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생산성은 높아진다. 약속을 지키고 스스로에게 전략적인 질문을 던지세요. 이걸 가능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말이죠.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사고방식이 개선되고 커리어에서 보다 효율적인 사람이 돼요. 시스템의 개선 사항을 찾아보세요. 오아시스 개념은 1년 단위로도 적용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1년에 1, 2주 혹은 한 달 동안 쉴 수 있을까? 오랜 시간 일을 안 하는 것은 에너지 넘치는 전문가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휴식을 취하려면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하고 그럴수록 우리의 비즈니스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 데이브에 따르면 기업가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는다. 이렇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겠는데 내 시간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겠어. 2달은 고사하고 1달간 휴식을 갖는 일도 처음에는 불가능하게 느껴질 것이다. 실제로도 다르지 않다. 지금 달력을 보며 바로 다음 달 일정을 확인하는 사람이라면 말이다. 데이브는 이렇게 말한다. 훨씬 전에 정해두어야 해요. 그래야만 시간 활용이나 우선순위와 관련된 결정들이 그 기준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죠. 사람들은 다음 주에는 이 일도 있고 저 일도 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하죠. 좀 더 일찍, 서너 달 먼저 생각하면 됩니다. 데이브의 충고는 비단 휴가를 계획하고 휴식을 갖는 데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달성하기를 원하는 어떤 뜻깊은 일이든 마찬가지다. 일정이 꽉 차 있어서 시나리오를 쓸 시간이나 팟캐스트를 론칭할 시간, 컨퍼런스에 참석할 시간을 못 내겠다며 불평할 수 있다. 지금 당장 그 일을 실현해야 한다면 맞는 말일 것이다. 근시안적으로 사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훨씬 이전부터 계획한다면 중요한 것에는 언제나 시간을 마련할 수 있는 법이다. 롱게임을 한다는 것은 미리 계획할 줄 안다는 뜻이다. 더 나아가서는 단기적으로는 희생을 할 줄도 알아야 한다. 정말로 중요한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말이다. 시간 관리에 대한 규율을 따르면서 끈질기게 주행 가는 거리를 개선하고자 노력한다면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여백을 만들 수 있다. 성공은 매일의 노력으로 비로소 완성된다. 내가 성취해온 일들이 당연하게 여겨질 때가 있다. 하지만 무엇을 해냈는지를 잊으면 예전에 내가 한 일을 또다시 해낼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놓친다. 노력과 충분한 시간만 들인다면 세상에는 어떤 일이든 못 이룰 것이 없다. 이 사실은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캐나다 출신의 임원이자 공인된 전문가 커뮤니티의 일원인 서멘사 파울스가 들려준 말이다. 5년 전쯤 저는 결심했죠. 은퇴하면 멋진 동네에 있는 호숫가에 오두막에 살면서 파트타임으로 코칭 일을 하겠다고요. 20년 뒤의 꿈이지만 지금 시작해야 단단한 토대를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서 3년 전에 전문 코치 직함을 받았죠. 지금은 낮에는 직장에 다니면서 나머지 시간을 이용해 고객을 유치하고 있어요. 서멘사와 달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멀리 계획하지 않는다. 당장 무언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즉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를 내거나 혼란에 빠진다. 그렇지만 좋은 일들은 미리 계획하고 그에 걸맞은 노력을 했을 때만 우리에게 찾아온다. 지금은 당장 가족, 친구, 소셜미디어나 피드에서 얻는 가시적인 칭찬들에 더 마음이 끌릴 것이다. 안정적인 직업, 해변에서의 휴가, 멋있는 새 차 같은 것들 말이다.
이런 흐름은 휩쓸려 가기도 쉽다. 천천히 해나가는 일, 어렵고 비가시적인 일에 대해서는 누구도 당신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땀 흘려 책 원고를 쓰는 일, 동료의 부탁을 들어주는 일, 뉴스레터를 작성하는 일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단기 목표에만 맞춰서 살면 장기적인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어렵고 힘들고 거북스러운 일들을 오늘 기꺼이 해낼 줄 알아야 한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이런 일들이야말로 미래에 기하급수적인 성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끈기가 필요하다. 결과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수동적인 방식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끈기를 발휘해야 한다. 쉬운 길을 거부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말이다. 당장 내일은 그 결과가 눈에 띄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변화도 미미해 보일 것이다. 그러나 5년, 10년, 30년 뒤가 되면 눈부신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조금씩 성장해온 시절을 떠올리며 스스로 일궈낸 일을 감사하게 여길 것이다. 큰 목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불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작고 섬세한 단계들이 모이면 거의 모든 일이 가능해진다. 이 책의 유일한 목표는 왜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제 나머지는 당신에게 달렸다. 장기적인 사고를 키우는 3가지 생각 습관. 누구든 전략적인 사고를 통해 인생과 사업상의 목표를 깊게 생각하고 해당 목표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관점과 기술을 습득하고 싶어 한다. 이 책에서는 여러 연구와 전문가들의 사례들을 통해 전략적으로 롱게임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했다. 특히 흥미 중심의 목표 정하기, 커리어 파도 타기, 1년 동안 부탁 안 하기, 영속적 네트워킹, 주행 가능 거리 등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결국 장기적 사고를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인드다. 먼저 자신만의 길을 가겠다는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가 있어야만 타인이 만든 길을 따라가면서 느끼는 안정감을 버릴 수 있다. 오랫동안 실패자처럼 보여도 괜찮다는 결심도 필요하다.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끈기를 갖고 끝까지 해내갈 수 있는 내면의 힘도 필요하다. 결과가 어떨지 확실히 알 수 없는 순간에 이 힘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그 능력을 키울 수 있는 3가지 생각 습관이 있다. 이 마음 습관에 집중하면 장기적인 사고를 하며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독립성. 장기적 사고의 핵심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목표에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단기적으로 사람들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압박감을 준다. 때문에 상대방을 실망시키기 싫어서 원하지 않는 일을 수락하거나 사람들이 선망한다는 멋진 직장을 쫓기도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는 큰 불행을 낳는다. 장기적으로 행동하면 실제로 보상을 얻기까지는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는 데 외부적인 기준만을 중요시한다면 기다림의 시간이 무척 힘들게 느껴질 수 있다. 두려움 없는 진정한 장기적 사고를 위해서는 내면의 나침반을 활용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나는 내가 선택한 길에서 꼭 필요한 일을 하겠어. 호기심. 어떤 사람은 스스로 질문을 던지거나 대안을 생각하지 않은 채로 타인이 만든 로드맵에 따라 사는데 만족한다. 내 비전과 계획으로 삶을 채워가는 일이 무의미하다고 여긴다. 내 관심사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더더욱 그렇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잘 맞는 길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다. 처음부터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호기심이 있다면 자신에게 궁극적으로 잘 맞는 길을 찾아낼 수 있다. 내가 남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아차리고 흥미를 느끼는 사람이나 대상을 파악함으로써
내가 좋아하는 일에 대한 단서를 발견하면 된다. 더 나아가 자신이 어떤 일에 기여할 수 있을지도 찾아보자. 회복력. 새로운 일이나 특별한 일을 시도하는 것에는 불확실함과 위험이 따른다. 성공 여부를 미리 알 수 없고 실패하는 경우도 많다. 문제는 거절이나 실패를 경험하면 쉽게 움츠러드는 것이다. 편집자에게 한 번 거절당한 것이 최종 판결이라도 되는 양 생각하거나 대학에 떨어진 게 나의 잘못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그렇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확률, 운, 심사자의 개인적 선호가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일 100명에게 거절을 받았다면 꽤 명확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한두 명 혹은 10명 정도라면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셈이다. 장기적인 사고를 하려면 회복력을 갖춰야 한다. 어떤 일이라도 첫 번째에 잘 되거나 예상한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늘 2안 혹은 3안, 4안, 5안, 안 되면 6안까지 준비해둬야 하고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는 회복력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번엔 잘 안 됐네. 다른 방법을 시도해 봐야겠다. 타수는 성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수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가진 기술을 연마하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며 더 나은 장기적 사고를 할 능력도 가지고 있다. 이 책이 그러한 여정을 시작하고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끈기 있게 필요한 전략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여기까지 롱게임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자신이 원하는 성공에 도달하기까지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과 실천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원하는 인생을 만들어가기 위한 롱게임 전략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지금 당장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고 성공해야 한다는 조급함을 가지게 되는 사람과 인생의 방향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근시안적 사고, 안정적이고 보장된 길, 그 순간에 멋져 보이는 일을 선택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장기적인 사고와 행동을 통해 주변에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길을 간다면 조금 느릴지라도 반드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 책은 총 3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장 생각과 시간의 여백 찾기, 2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 3장 지치지 않고 계속하기입니다. 1장에서는 스스로 시간을 통제하고 나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쁘게 산다는 것이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는 함정에 빠져 일 중독에 빠지기 쉬운 우리의 현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때로는 거절도 하고 내가 꼭 해야 할 일, 위임해도 되는 일,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구분짓고 시간을 확보하면서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내 시간을 통제하는 게 첫 번째 단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분야에 흥미가 있는지, 더 알고 싶은지를 관찰하며 인생의 목표를 정한 후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유용한 전략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경영대학원 교수, 앨범 프로듀서, 다큐멘터리 감독, 사업가 등 저자의 다방면에서의 성공 이력에서도 볼 수 있듯 인생의 목표는 한 가지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흥미를 따라간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목표를 가질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지치지 않고 지속하기 비법인데요. 장기적인 목표에 따른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절과 실패, 좌절의 순간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목표를 지속하기 위해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이 주를 이룹니다. 이 책은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전략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한 가지 직업으로 한 회사에서 일했던 시대를 지나
여러 분야의 호기심을 가지고 다양한 직업과 활동을 통해 평생에 걸쳐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긴 시간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롱게임 전략은 긴 시간과 좌절의 순간 속에서도 가장 단단한 토대로 극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확실한 전략이기에 성장과 성공을 추구하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관점이라 생각되었습니다. 나름의 성장과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지만 때로는 지금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을 때도 많은 저에게도 피와 살이 되는 조언들이 가득한 책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룻밤에 이루어지는 성공은 없다. 이 책의 목표는 장기적인 성공에 이르는 길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의미 있는 삶의 문을 여는 열쇠, 즉 성공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 경제적 성공은 많은 사람의 목표다. 그렇지만 그것이 유일한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지 폭넓게 생각한 다음 그 고민을 삶에 녹여내야 한다. 둘째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즉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체계적이고 끈기 있게, 신중하게 작은 보폭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결국 도착할 수 있다. 처음에는 진척이 느리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로 누적되어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롱게임을 하면서 단기적인 만족을 지향하고 불확실하지만 가치 있는 미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일은 쉽지 않다. 하지만 쉽고 빠르고 피상적인 것이 우선시되는 세상에서 의미 있고 지속적인 성공을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이다. 이 책에서 나는 장기적 사고를 뒷받침하는 주요 개념과 전략을 공유할 것이다. 내 인생을 통해 직접 실험하고 수백 명의 고위급 임원과 기업가들을 코칭하면서 검증해낸 것들이다. 누구나 머리로는 성공의 끈기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안타깝게도 지금의 사회는 쉬운 것, 보장된 길, 그 순간에 멋져 보이는 일을 택하는 쪽으로 우리를 밀어넣는다. 롱게임은 그와 반대로 장기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책이다. 미래를 불안해하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조차 가장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무의미하고 지루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작지만 단단한 걸음을 내디디면서 목표를 성취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를 위한 실용적인 도구를 소개하는 건 덤이다. 롱게임을 한다는 것은 타인에 휩쓸리지 않고 나만의 삶을 살겠다는 결정이다.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 읽는 사람이 없더라도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아이디어를 실험하며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들을 조금씩 늘려가는 일들이 필요하다. 당장 오를 수 있는 무대가 없더라도 연설 수업을 듣고 발표를 더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 내세울 게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더라도 네트워킹 행사에 참석해 시야를 넓히고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일주일, 한 달, 심지어는 1년이 지나도 스스로 성장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다. 큰 목표는 짧은 시간에 이루기 어려운 게 당연하기 때문이다. 대신 매일 조금씩 체계적으로 한 걸음씩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 보면 아무리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라도 달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시기 또한 생각보다 더 빠르게 올 수 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나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는 이미 경험했다. 이제 당신의 차례다. 자, 이제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롱게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내 시간에 주도권을 쥐고 있는가?
첫 단계로 데릭 시버스의 이야기를 참고해보자. 시버스는 뮤지션으로 커리어를 시작했지만 CD 베이비라는 온라인 인디 음악 기업을 세우면서 기업가가 되었다. 2008년에는 기업을 성공적으로 키워 매각했다. 이후 그의 행보는 다른 기업가들처럼 황급히 새로운 스타트업을 시작하거나 투자에 뛰어드는 게 아니었다. 오히려 사업과 멀어졌다. 그는 현재 싱가포르, 뉴질랜드, 영국 옥스퍼드 등에 거주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글을 쓰며 보내고 있다. 시버스에게는 바쁜 것이 높은 지위를 상징하지 않는다. 반대로 노예와 같은 상태라고 생각한다. 탈진, 패닉 상태에 빠져 너무 바빠를 입에 달고 사는 전형적인 현대인의 삶을 저는 몹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내 삶에서 주도권을 놓치고 있는 기분이 들어요. 아주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보니 그중 몇몇은 차분하고 심지가 있고 동요하지 않으면서 주의력이 좋았어요. 그들은 주변의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죠. 저는 그런 삶을 원했습니다. 우리가 동경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이 첫 단계로 나아가는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적어도 무의식적으로 바쁨을 숭배하는 것은 멈출 수 있다. 일정을 자유자재로 통제하고 중요한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을 존경한다고 하더라도 나 역시 당장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다.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적은 직종에서 일하더라도 자신이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요청을 받고 있을 확률이 높다. 점심이나 저녁 식사 초대, 줌 회의, 프로젝트 회의, 팔로업 회의, 브레인스토밍, 조언이나 소개 요청 등 요구하는 것도 다양하다. 따라서 몇몇 요청에는 어쩔 수 없이 거절해야 한다. 전부 응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공백을 만들기 위해 모든 요청을 거절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런 생각부터 떠오르지 않는가?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면 어쩌지?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닐까? 당연히 쉽지 않다. 거절하기가 롱게임의 규칙 2가 된 것에는 이유가 있다. 심지어 좋은 제안도 거절해야 할 때가 있다. 중요한 것은 무의식일지라도 바쁨을 숭배하면 우리가 내리는 결정 역시 그 방향을 따를 거라는 점이다. 바쁨의 미신에서 벗어나 내 시간의 주인이 된다면 내가 원하는 일정으로 달력을 채울 수 있다. 그리고 목표가 명확할수록 일정을 통제하기가 쉬워진다. 가장 중요한 목표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계획하고 생각하는 능력을 얻었다면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그에 맞는 선택을 내릴 용기가 필요하다. 하루 24시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멀티태스킹 전략. 중요한 일을 위해 전략적으로 시간을 쓰려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질문을 해야 했다. 첫 번째 질문. 낭비되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누구에게나 일주일에 168시간이 주어진다. 나 또한 인터넷 화면을 스크롤하면서 시간을 낭비한 적도 있었다. 반면 멀티태스킹을 통해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면서 일주일에 추가로 48시간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사람들이 자주 비판하곤 하는 잘못된 멀티태스킹은 병행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일을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컨퍼런스 콜에 참석해 이메일을 쓰는 식으로 말이다. 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서 논리적인 문장을 작성하기는 어렵다. 반면 상호 보완적인 두 가지 일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좋은 멀티태스킹도 있다. 예를 들면 헬스장에서 운동하면서 오디오북 듣기,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엄마에게 전화하기, 비즈니스 고객과 연극 공연 관람하기 등이었다. 시간 추적 기록을 했을 때 이렇게 적절하게 두 가지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한 경우 2번으로 나누어 적었고 따로 30분씩 기록했다. 엄마와 통화, 요리처럼 말이다.
이런 시간만 합쳐보니 한 주를 기준으로 기대한 것보다 29%더 많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었다. 추가로 평상시에 하는 활동들을 최적화하는 동시에 무용하게 보내기 쉬운 한가로운 시간을 찾았다. 이 시간에 무엇을 하면 좋을지 알아보기로 했다. 예전에 러시아 상트페르트부르크에 갔을 때였다. 여행 첫날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탐험을 하는 동시에 시차로 무너진 바이오리듬을 회복하고자 러시아에 얼마 안 되는 햇볕을 쬐고 있었다. 나는 배고프고 졸리고 집중력도 흐려진 상태였다. 다시 말해 어느 모로 보나 섬세함을 요구하는 작업에 적합한 상태가 아니었다. 이메일에 답장을 보내는 일조차 힘들게 느껴졌다. 그 상태에서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다가 갑작스레 영감이 떠올랐다. 카페 주인에게 펜과 종이를 부탁했다. 비행기에서 읽은 피터 드러커 에세이집의 내용과 머릿속에서 막연히 맴돌던 아이디어들이 통합되기 시작했다. 마셜 골드스미스의 멘토인 피터 드러커는 위대한 경영 이론자이자 전략적 사고의 대가였다. 책을 읽고 떠오른 영감에 따라 아래 질문들을 적어 내려갔다.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 80%의 결과를 내는 20%의 활동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만해도 되는 일에는 무엇이 있는가? 나를 제약하는 것들을 나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나의 가설은 무엇이며 이 가설들은 나의 행동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다음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몇 장이나 썼다. 이 메모들은 이듬해의 유용한 전략적 방향이 되어 주었다. 한번 해보길 바란다. 너무 피곤한 나머지 마비된 것 같이 느껴지던 두뇌는 한편에서 드러커의 책 내용을 소화하며 내 삶과 사업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처리 과정을 통해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할 수 있으며 많은 양의 정보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 이것이 내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산책하는 동안 겪은 일이기도 했다. 시차로 고생할 때가 이듬해를 위한 전략적 계획을 짜기 이상적인 상태라는 걸 내가 알았을 리 없다. 그저 직감에 따라 그냥 흘려보낼 수 있었던 시간을 활용했을 뿐이다. 이런 틈새 시간의 활용은 적은 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이끌어내도록 도와준다. 전략적으로 시간을 쓰기 위한 두 번째 질문. 어떻게 하면 일을 한 번 하고 10번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블로그 포스트를 하나 만들고 이것을 다른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는 것이다. 페이스북에 블로그로 연결되는 링크를 걸어두고 트위터에는 발췌한 인용글을 공유하고 인스타그램에는 관련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축약한 짧은 글은 링크드인에 발행한다. 노력을 조금만 더 들이면 하나의 글을 쓰는 노력의 단 10%로 최대한 많은 소셜미디어에 배포해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내 글을 노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은 포스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에 활용할 수 있으나 우리는 이를 다방면으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가지 일을 한 뒤에 멈춰선다. 아주 힘들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은 더더욱 그렇다. 한 번의 활동을 지렛대로 이용해 하나 이상의 가치를 끌어낸다면 시간도 노력도 절약되고 생산성은 높아져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우리는 시간과 일정 앞에서 무기력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럴수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이 마비된다. 하지만 우리는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시간 제약을 뛰어넘어 새로운 방식으로 일할 수 있다. 하나의 돌을 던져 2마리 이상의 새를 잡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이해하고 효율이 높은 방식으로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성공이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모두 안다.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나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마주치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곱씹는다. 이성적으로는 중간에 헤매거나 실패할 수 있고 출발부터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출판사 12곳에서 J.K. 롤링의 해리포터를 거절했던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닥치리라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게 문제다. 물론 나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학 시절 나는 뛰어난 학생이었다. 그리고 교수라는 직업을 동경했다. 종일 책을 읽고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걸로 돈을 받다니 실로 멋진 직업이 아닌가. 그에 매료된 나는 학계에서 커리어를 키워나가기로 결심했다. 하버드 대학교 신학부 신학전공 석사 과정을 수료하고 박사 과정에 입학하기 전까지만 해도 성공할 수 있으리라 여겼다. 결과는 달랐다. 박사 과정에 지원한 모든 학생이 거절당했다. 우편함에 들어있는 얇은 불합격 봉투를 봤을 때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나에게는 플랜 B가 없었다. 그런 게 필요하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 나는 듀크 대학교 퓨과 경영대학원과 콜롬비아 경영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지구상 거의 모든 대륙에 존재하는 최고의 경영대학원에서 강의한다. 실제로 나는 쓰고 말하고 생각하고 학생들과 교류하는 일을 좋아하고 잘했다. 어렸을 때 생각한 진로가 틀리지 않았던 것이다. 기업 입사나 박사 과정 입학처럼 심사관이 있는 경우 확신을 주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단기적으로 거절당하기도 하고 실력을 인정받지 못하기도 한다. 블로그나 팟캐스트처럼 심사관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룻밤 사이에 성공하는 일은 거의 없다. 청중을 구축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어떨 때는 일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건지 아예 안 되는 건지 판가름하기가 어렵다. 우리는 권위 있는 사람들이 자격 있음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일에 너무나 익숙하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들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론 역시 자신의 책 기획안이 연속으로 퇴짜를 맞자 이렇게 생각했다. 최종 통보라는 생각, 끝이라는 느낌이 들었죠. 온 세상이 저에게 이 책을 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로요. 그러나 탁월함은 결국 빛을 발한다. 아무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나 심사관이 당신에게 필요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계속해 나가는 끈기가 필요한 이유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하나가 아니다. 데이나 델 발은 노스다코타의 작은 도시에서 자랐다. 그녀에게 연기는 하고 싶었던 전부였다. 연극에 처음 출연했을 때가 6살이었어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죠. 대학교에서도 주변의 찬사를 받으며 연극을 전공했다. 졸업식 다음 날 친구와 여름 공연을 위해 유타로 향했다. 그 후 함께 LA로 옮겨 할리우드에서의 커리어를 시작할 계획이었다. 모든 일이 생각대로 흘러가는 듯 했다. 일주일 후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렇게 충격적인 일은 이제껏 제 인생에서 일어난 적이 없었죠. 싱글맘이 된 상황에서 LA로 갈 수는 없었어요. 내가 원하고 이루어온 모든 것이 그렇게 끝나버렸어요. 때로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꿈이 짧게 끝나버리곤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들이 5학년이 되자 데이나는 1년간 교사 일을 쉬면서 안식년을 갖고 LA에 가서 근방에 있는 학교들을 방문했다. 그들은 자금이 부족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었다. 한 번밖에 없는 아들의 학창 시절을 내 꿈을 위해서 희생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불공평한 일처럼 느껴졌어요. 그녀는 좀 더 멀리까지의 생각을 확장해 보았다. 실제로 내 꿈을 이루었다고 해보자. 캐스팅되어 세트장에 새벽 4시까지 나가야 한다고 말이야. 그럼 9살짜리 아들은 누가 돌봐주지? 여기엔 아는 사람도 없는데.
해결책을 찾지 못한 그녀는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다. 표면적으로 그녀의 꿈은 끝장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생각했다. 확실히 이곳은 이스트 할리우드가 아닌 노스다코타와 미네소타의 접경 지역일 뿐이다. 여기서는 나의 창조적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녀는 방법을 찾아냈다. 미니애폴리스의 지역 공연 행사를 알아보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오디션을 끝내주게 잘 해냈다. 6개의 지역은행과 한 대형 병원 시스템을 위한 성우 일도 했다. 그녀의 상징적인 역할이 된 노스다코타주 관광 캠페인 노스다코타의 얼굴로도 활약했다. 가끔 자전거를 타고 벨리시티의 다리를 건너요. 메도라의 베드랜드 국립공원에서 등산도 하죠. 그리고 파고에서 쇼핑을 하고요. 7년 내내 사냥과 낚시 안내서 표지에 실리기도 했죠. 물론 사냥이나 낚시를 하지는 않아요. 한마디로 연기인 셈이죠. 데이나가 이렇게 연기자로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한 단체를 직접 운영해 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은 것이다. 아트 파트너십이라는 작은 비영리 단체로 150개의 예술 관련 비영리 단체와 사업체들을 대변하는 곳이었다. 그 후 10년간 그녀는 아트 파트너십의 전무로 일하면서 지역 내 모금 활동, 소통, 예술 지원 활동 등을 하며 예산 규모를 4배로 키웠다. 데이나는 결국 LA로 가지 못했다. 대신 20대가 된 그녀의 아들이 그곳에 살고 있다. 연기자는 아니고 엔지니어다. 데이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원칙을 알 수 있다.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목표에 도달하는 길은 하나가 아니라는 것.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것을 말이다. 그녀는 메릴 스트립 같은 배우가 되지는 못했지만 실패한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길을 찾아 연기자가 되었고 지역의 예술 활동을 지원했다. 뉴욕이나 LA로 이사 갔던 많은 친구들보다 경력으로는 훨씬 크게 성장했죠. 친구들은 수년간 거절을 견뎠지만 결국 원하는 일을 하지 못했다. 반면 데이나는 지역 예술계에서 다방면으로 활약하고 있다. 지금 할리우드에서 출연 요청을 해온다면 데이나는 당연히 가겠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할리우드의 러브콜만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원하는 인생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모교인 미네소타 주립대학교 무어헤드 캠퍼스에서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에 관해 가르치기 시작했다. 또한 영화 시나리오를 쓰고 있으며 연설과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는 방식들을 찾는 중이다.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어디에서 일하느냐가 중요한가요? 옆집에 사는 사람과 일할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은 뉴욕에, 다른 한 사람은 파고에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처음 계획한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다. 선택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얼마나 똑똑하고 자격이 있는지에 관계없이 예상치 못한 일들은 일어난다. 애플에서 일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한 번의 거절로 영원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실패가 된다. 대신 그 경험을 통해 다른 기회를 모색할 수도 있다. 다른 빅테크에 지원한다거나 차세대 애플이 될 창의적이고 디자인을 중시하는 스타트업에서 일할 수도 있다. 아니면 애플이 일하는 방식을 연구해 기사나 책, 대학원 졸업 논문을 쓸 수도 있다. 모르는 사람이 나를 고용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처럼 통제 밖의 요소에 자신의 평가를 의존하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동시에 여러 갈래의 길을 만든다면 임의의 문지기로부터 힘을 되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데이나가 알려주었듯 목표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갈래라는 걸 잊지 말자. 주행 가능 거리를 알자. 앞에서 만난 데이브 크레인쇼를 기억하는가?
그는 대학 시절에 적은 시간만 일하며 높은 연봉을 받겠다는 워라밸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가 같은 수업을 듣는 친구들로부터 비웃음과 충고를 들었다. 20여 년이 지나 데이브는 성공적인 사업을 일궈낸 덕택에 일주일에 30시간만 일하고 1년에 2달간 가족과 휴가를 떠나는 생활을 한다. 최후의 승자가 된 것이다.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 비결은 주행 가는 거리에 있다. 자동차를 떠올려 보라. 요즘에는 많은 자동차가 가스가 떨어질 때까지 몇 마일을 더 갈 수 있는지 알려주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이것은 기업인이나 전문가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지금 하는 일에서 자리를 비워도 업무가 차질 없이 돌아갈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매일 24시간 직접 일하지 않아도 사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시스템화 해두었는가? 과로하는 전문가들이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는 너무 큰 목표를 그것도 너무 빨리 이루고자 한다는 것이다. 데이브가 1년에 2달간 휴가를 간다는 말을 듣고는 자신도 바로 따라하고 싶어 한다. 나라고 왜 못하겠어? 하지만 이것은 너무 크고 비현실적인 목표다. 현재의 주행 가는 거리를 파악한 뒤 점차 목표를 키우는 전략이 필요하다. 어느 해의 여름, 에디론덱 산맥을 여행하면서 정신이 나갈 뻔한 일이 기억난다. 핸드폰이 안 터지는 곳이 많았으므로 이메일을 제대로 다운로드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매일 시내까지 운전해 메일을 확인하곤 했다. 당시 나의 주행 가는 거리는 명백하게 18시간에 불과했다. 별로 인상적인 숫자는 아니다. 결승선을 보면서 시작하라고 데이브는 제안한다. 하루 중 언제 멈출지를 정해둡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멈출 수 없다면 마라톤을 뛸 준비가 아직 안 된 겁니다. 만일 매일 저녁 7시 30분에 업무를 마친다면 7시로 당길 수 있는지, 다음에는 6시 30분으로 앞당길 수 있는지 궁리하자. 이것은 궁극적으로 바이오리듬을 재구성하는 일이기도 하다. 올빼미형이라면 하루 정도는 새벽 6시에 억지로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피곤한 나머지 습관으로 자리 잡지는 못할 것이다. 점차 몸에 적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확고한 신념도 중요하다. 일을 딱 멈춰야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멈출 거야. 하는 식으로 말이다. 데이브는 이렇게 설명한다. 물론 시간 안에 다 끝낼 수 없는 일을 마주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내리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가치가 낮은 일들을 거절하거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죠. 이렇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면 실력은 늘고 사고는 기민해진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을 멈추는 능력을 갈고 닦으면 데이브가 일주일에 오아시스라고 부르는 여백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은 스스로에게 주는 작은 휴식이자 리셋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다. 매주 금요일 1시간 혹은 한나절이면 될까? 데이브는 일하는 날엔 어김없이 짧은 코미디 영상을 보는 것으로 휴식을 취한다. 속도감 있게 업무를 진행하느라 쌓인 스트레스를 짧은 웃음으로 풀고 한숨 돌리는 것이다. 일이 끝난 후에 휴식 시간이 기다리고 있음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생산성은 높아진다. 약속을 지키고 스스로에게 전략적인 질문을 던지세요. 이걸 가능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말이죠.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사고방식이 개선되고 커리어에서 보다 효율적인 사람이 돼요. 시스템의 개선 사항을 찾아보세요. 오아시스 개념은 1년 단위로도 적용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1년에 1, 2주 혹은 한 달 동안 쉴 수 있을까? 오랜 시간 일을 안 하는 것은 에너지 넘치는 전문가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휴식을 취하려면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하고 그럴수록 우리의 비즈니스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 데이브에 따르면 기업가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는다. 이렇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겠는데 내 시간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겠어. 2달은 고사하고 한 달간 휴식을 갖는 일도 처음에는 불가능하게 느껴질 것이다.
실제로도 다르지 않다. 지금 달력을 보며 바로 다음 달 일정을 확인하는 사람이라면 말이다. 데이브는 이렇게 말한다. 훨씬 전에 정해두어야 해요. 그래야만 시간 활용이나 우선순위와 관련된 결정들이 그 기준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죠. 사람들은 다음 주에는 이 일도 있고 저 일도 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하죠. 좀 더 일찍, 서너 달 먼저 생각하면 됩니다. 데이브의 충고는 비단 휴가를 계획하고 휴식을 갖는 데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달성하기를 원하는 어떤 뜻깊은 일이든 마찬가지다. 일정이 꽉 차 있어서 시나리오를 쓸 시간이나 팟캐스트를 론칭할 시간, 컨퍼런스에 참석할 시간을 못 내겠다며 불평할 수 있다. 지금 당장 그 일을 실현해야 한다면 맞는 말일 것이다. 근시안적으로 사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훨씬 이전부터 계획한다면 중요한 것에는 언제나 시간을 마련할 수 있는 법이다. 롱게임을 한다는 것은 미리 계획할 줄 안다는 뜻이다. 더 나아가서는 단기적으로는 희생을 할 줄도 알아야 한다. 정말로 중요한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말이다. 시간 관리에 대한 규율을 따르면서 끈질기게 주행 가는 거리를 개선하고자 노력한다면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여백을 만들 수 있다. 성공은 매일의 노력으로 비로소 완성된다. 내가 성취해온 일들이 당연하게 여겨질 때가 있다. 하지만 무엇을 해냈는지를 잊으면 예전에 내가 한 일을 또다시 해낼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놓친다. 노력과 충분한 시간만 들인다면 세상에는 어떤 일이든 못 이룰 것이 없다. 이 사실은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캐나다 출신의 임원이자 공인된 전문가 커뮤니티의 일원인 서멘사 파울스가 들려준 말이다. 5년 전쯤 저는 결심했죠. 은퇴하면 멋진 동네에 있는 호숫가에 오두막에 살면서 파트타임으로 코칭 일을 하겠다고요. 20년 뒤의 꿈이지만 지금 시작해야 단단한 토대를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서 3년 전에 전문 코치 직함을 받았죠. 지금은 낮에는 직장에 다니면서 나머지 시간을 이용해 고객을 유치하고 있어요. 서멘사와 달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멀리 계획하지 않는다. 당장 무언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즉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를 내거나 혼란에 빠진다. 그렇지만 좋은 일들은 미리 계획하고 그에 걸맞은 노력을 했을 때만 우리에게 찾아온다. 지금은 당장 가족, 친구, 소셜미디어나 피드에서 얻는 가시적인 칭찬들에 더 마음이 끌릴 것이다. 안정적인 직업, 해변에서의 휴가, 멋있는 새 차 같은 것들 말이다. 이런 흐름은 휩쓸려 가기도 쉽다. 천천히 해나가는 일, 어렵고 비가시적인 일에 대해서는 누구도 당신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땀 흘려 책 원고를 쓰는 일, 동료의 부탁을 들어주는 일, 뉴스레터를 작성하는 일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단기 목표에만 맞춰서 살면 장기적인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어렵고 힘들고 거북스러운 일들을 오늘 기꺼이 해낼 줄 알아야 한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이런 일들이야말로 미래에 기하급수적인 성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끈기가 필요하다. 결과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수동적인 방식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끈기를 발휘해야 한다. 쉬운 길을 거부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말이다. 당장 내일은 그 결과가 눈에 띄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변화도 미미해 보일 것이다. 그러나 5년, 10년, 30년 뒤가 되면 눈부신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조금씩 성장해온 시절을 떠올리며 스스로 일궈낸 일을 감사하게 여길 것이다. 큰 목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불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작고 섬세한 단계들이 모이면 거의 모든 일이 가능해진다. 이 책의 유일한 목표는 왜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제 나머지는 당신에게 달렸다. 장기적인 사고를 키우는 세 가지 생각 습관. 누구든 전략적인 사고를 통해 인생과 사업상의 목표를 깊게 생각하고 해당 목표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관점과 기술을 습득하고 싶어 한다. 이 책에서는 여러 연구와 전문가들의 사례들을 통해 전략적으로 롱게임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했다. 특히 흥미 중심의 목표 정하기, 커리어 파도 타기, 1년 동안 부탁 안 하기, 영속적 네트워킹, 주행 가능 거리 등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결국 장기적 사고를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인드다. 먼저 자신만의 길을 가겠다는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가 있어야만 타인이 만든 길을 따라가면서 느끼는 안정감을 버릴 수 있다. 오랫동안 실패자처럼 보여도 괜찮다는 결심도 필요하다.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끈기를 갖고 끝까지 해내갈 수 있는 내면의 힘도 필요하다. 결과가 어떨지 확실히 알 수 없는 순간에 이 힘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그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세 가지 생각 습관이 있다. 이 마음 습관에 집중하면 장기적인 사고를 하며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독립성. 장기적 사고의 핵심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목표에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단기적으로 사람들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압박감을 준다. 때문에 상대방을 실망시키기 싫어서 원하지 않는 일을 수락하거나 사람들이 선망한다는 멋진 직장을 쫓기도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는 큰 불행을 낳는다. 장기적으로 행동하면 실제로 보상을 얻기까지는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는데 외부적인 기준만을 중요시한다면 기다림의 시간이 무척 힘들게 느껴질 수 있다. 두려움 없는 진정한 장기적 사고를 위해서는 내면의 나침반을 활용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나는 내가 선택한 길에서 꼭 필요한 일을 하겠어. 호기심. 어떤 사람은 스스로 질문을 던지거나 대안을 생각하지 않은 채로 타인이 만든 로드맵에 따라 사는데 만족한다. 내 비전과 계획으로 삶을 채워가는 일이 무의미하다고 여긴다. 내 관심사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더더욱 그렇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잘 맞는 길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다. 처음부터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호기심이 있다면 자신에게 궁극적으로 잘 맞는 길을 찾아낼 수 있다. 내가 남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아차리고 흥미를 느끼는 사람이나 대상을 파악함으로써 내가 좋아하는 일에 대한 단서를 발견하면 된다. 더 나아가 자신이 어떤 일에 기여할 수 있을지도 찾아보자. 회복력. 새로운 일이나 특별한 일을 시도하는 것에는 불확실함과 위험이 따른다. 성공 여부를 미리 알 수 없고 실패하는 경우도 많다. 문제는 거절이나 실패를 경험하면 쉽게 움츠러드는 것이다. 편집자에게 한 번 거절당한 것이 최종 판결이라도 되는 양 생각하거나 대학에 떨어진 게 나의 잘못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그렇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확률, 운, 심사자의 개인적 선호가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일 100명에게 거절을 받았다면 꽤 명확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한두 명 혹은 10명 정도라면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셈이다. 장기적인 사고를 하려면 회복력을 갖춰야 한다. 어떤 일이라도 첫 번째에 잘 되거나 예상한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늘 2안 혹은 3안, 4안, 5안, 안 되면 6안까지 준비해둬야 하고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는 회복력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번엔 잘 안 됐네. 다른 방법을 시도해 봐야겠다. 타수는 성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수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가진 기술을 연마하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며
더 나은 장기적 사고를 할 능력도 가지고 있다. 이 책이 그러한 여정을 시작하고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끈기 있게 필요한 전략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여기까지 롱게임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자신이 원하는 성공에 도달하기까지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과 실천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원하는 인생을 만들어가기 위한 롱게임 전략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지금 당장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고 성공해야 한다는 조급함을 가지게 되는 사람과 인생의 방향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근시안적 사고, 안정적이고 보장된 길, 그 순간에 멋져 보이는 일을 선택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장기적인 사고와 행동을 통해 주변에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길을 간다면 조금 느릴지라도 반드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 책은 총 3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장 생각과 시간의 여백 찾기, 2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 3장 지치지 않고 계속하기입니다. 1장에서는 스스로 시간을 통제하고 나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쁘게 산다는 것이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는 함정에 빠져 일 중독에 빠지기 쉬운 우리의 현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때로는 거절도 하고 내가 꼭 해야 할 일, 위임해도 되는 일,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구분짓고 시간을 확보하면서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내 시간을 통제하는 게 첫 번째 단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분야에 흥미가 있는지, 더 알고 싶은지를 관찰하며 인생의 목표를 정한 후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유용한 전략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경영대학원 교수, 앨범 프로듀서, 다큐멘터리 감독, 사업가 등 저자의 다방면에서의 성공 이력에서도 볼 수 있듯 인생의 목표는 한 가지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흥미를 따라간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목표를 가질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지치지 않고 지속하기 비법인데요. 장기적인 목표에 따른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절과 실패, 좌절의 순간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목표를 지속하기 위해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이 주를 이룹니다. 이 책은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전략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한 가지 직업으로 한 회사에서 일했던 시대를 지나 여러 분야의 호기심을 가지고 다양한 직업과 활동을 통해 평생에 걸쳐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긴 시간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롱게임 전략은 긴 시간과 좌절의 순간 속에서도 가장 단단한 토대로 극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확실한 전략이기에 성장과 성공을 추구하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관점이라 생각되었습니다. 나름의 성장과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지만 때로는 지금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을 때도 많은 저에게도 피와 살이 되는 조언들이 가득한 책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